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정장을 갖춰 입은 한 남자가 명함과 서류 몇 장을 테이블 위로 밀어냈습니다. 이 제안을 정말 거절하시겠습니까? 평생 안정된 삶을 드리겠다는데 말입니다. 남자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앞에 앉은 여자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는 그런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주변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들이 슬쩍슬쩍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누가 봐도 대단한 기회를 마다하는 장면이었으니까요. 남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대체 왜 그러십니까? 지금 계신 곳보다 100배는 나은 환경인데요. 여자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곳이 저에게는 가장 좋은 곳이니까요. 그렇게 말을 남기고 여자는 레스토랑을 나갔습니다. 남자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었던 걸까요? 평범해 보이는 저 여자가 거절한 제안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녀가 돌아간 곳은 과연 어디였을까요? 이 놀라운 이야기의 전말이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을 조금 되돌려 보겠습니다. 모든 것은 낡은 여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구도심 재개발 예정 지역이었습니다. 낡은 건물들 사이로 퇴색된 간판 하나가 바람에 삐걱거리고 있었습니다. 모텔이라고 적힌 네온 사인은 반쯤 꺼져 있었고 건물 외벽에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한동준이 차에서 내리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35살인 그는 한때 촉망받는 기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프리랜서 영상 편집일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서 여자가 차 문을 열었습니다. 동준의 여자친구인 나정원은 명품 가방을 들고 차에서 내리자마자 여관을 둘러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여기가 내 아버지 계신 곳이라고? 정원이 물었습니다. 동준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아버지가 여기서 여관 운영하시면서 지내시거든. 정원은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여관 건물을 위아래로 훑쳤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벽, 녹슨 철문, 깨진 타일이 그대로 드러난 입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설마 너도 여기서 같이 사는 거야? 가끔 아버지 도와드리러 오긴 하는데. 정원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꽉 움켜쥐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한동준, 솔직히 말해봐. 나한테 장난치는 거지? 무슨 소리야? 장난이 아니라. 아니, 대체 어떻게 이런 곳에서 살 수가 있어? 30년도 넘어 보이는 건물에 저 곰팡이 자국 좀 봐. 완전 폐업 직전이잖아. 동주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원은 여관 입구를 다시 한번 바라보더니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미안한데 나 이런 건 절대 못 받아들여. 결혼은커녕 인사도 하기 싫어. 정원아, 아버지 한 번만 만나보면. 됐어. 환경이라는 게 사람을 만드는 거야.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런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랑은 미래가 없어. 정원은 가방끈을 어깨에 메고 다시 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동준이 급히 그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정원아, 제발. 정원은 차갑게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한동준, 정신 차려. 사랑은 배고프면 끝나는 거야.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사랑이 밥 먹여주니? 차 시동이 걸렸습니다. 정원은 창문도 내리지 않은 채 그대로 떠나버렸습니다. 먼지만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동주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그때 여관 입구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낡은 카디건을 걸친 노인이 걸어 나왔습니다. 한도식,
동준의 아버지였습니다. 가버렸나 보구나. 도식이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동준은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해요? 동준의 목소리에는 답답함이 가득했습니다. 이렇게라니. 왜 이런 곳에서 이런 모습으로 제 여자친구를 만나려고 하세요? 사람들한테 이상하게 보이는 것도 모르세요? 도식은 아무 말 없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고집 때문에 연애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여자들이 다 도망가 버린다고요. 저런 아이는 어차피 내 사람이 아니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나중에 알게 될 거다. 도식은 그렇게 말하고 여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동주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결국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고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여관 로비는 어두웠습니다. 오래된 카운터 위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고 빛바랜 손님 명부가 구석에 놓여 있었습니다. 동주는 아버지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그 진짜 이유를 몰랐습니다. 아버지의 이 모든 행동이 사실은 진정한 며느리를 찾기 위한 치밀한 계획이라는 것을 아직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동주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원의 차가운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사랑은 배고프면 끝나는 거야. 그 말이 계속 귓가에 울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주는 일찍 여관을 나섰습니다. 편집 일감을 받기 위해 거래처를 돌아다니다가 점심때가 되어서야 근처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편의점 안은 한산했습니다. 카운터 뒤에는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30살쯤 되어 보이는 그녀는 단정한 유니폼 차림이었습니다. 이름표에는 윤지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은이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동주는 김밥 하나와 음료수를 집어들고 카운터로 향했습니다. 5,500원입니다. 지은이 계산을 하는 동안 동주는 무심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웃는 모습은 따뜻했습니다. 많이 힘드세요? 동준이 물었습니다. 지은이 잠깐 놀란 듯 그를 쳐다봤습니다. 아, 그렇게 보이나요? 오늘 야간 근무하고 바로 낮 근무 들어와서 좀 피곤하긴 하네요. 그럼 하루 종일 일하시는 거예요? 네. 생활비 벌어야 해서요. 괜찮아요. 익숙해요. 지은은 그렇게 말하며 다시 웃었습니다. 힘든 내색 하나 없는 미소였습니다. 동주는 편의점을 나와 근처 벤치에 앉았습니다. 김밥을 먹으면서도 자꾸 편의점 쪽이 신경 쓰였습니다. 저렇게 밝게 웃는 사람이 하루 종일 일하면서도 힘든 표정 하나 안 짓는 사람이 신기했습니다. 며칠 뒤 동주는 다시 그 편의점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편집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들르고 싶어서였습니다. 또 오셨네요. 지은이 그를 알아봤습니다. 네. 이 근처에서 일이 있어서요. 그러시구나. 오늘은 뭐 드릴까요? 커피 한 잔만요. 지은이 커피를 건네주며 물었습니다. 저번에 피곤해 보인다고 하셨잖아요. 손님도 많이 피곤해 보이시는데 괜찮으세요? 동주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요즘 좀 힘든 일이 있어서요. 그러시구나. 힘내세요. 힘든 일도 지나가면 추억이 된다고 하잖아요. 지은의 말은 단순했지만 왠지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동주는 일주일에 서너 번씩 그 편의점을 들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커피를 사러 가는 것이었는데 어느새 지은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기다려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동준이 편의점에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한 노인이 카운터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1,000원이 모자라서 물건을 못 준다고? 그깟 1,000원 가지고. 노인은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지은은 당황한 기색 없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규정상 정확한 금액을 받아야 해서요. 에이, 불쌍한 것들은 인정도 없어. 노인이 손을 휘저으며 소리쳤습니다. 지은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1,000원 드릴게요. 괜찮으시죠? 지은은 자기 주머니에서 1,000원을 꺼내 계산기에 넣었습니다. 노인은 투덜거리며 물건을 들고 나갔습니다. 동준이 다가갔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저분도 힘드셨나 봐요. 지은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1,000원은 왜 내주신 거예요? 그냥요. 제가 내고 싶어서요. 저분이 얼마나 힘드셨으면 저러실까 싶어서요. 동주는 그 순간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다르다고. 정원이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고. 저기, 실례지만 식사는 하셨어요? 동준이 물었습니다. 지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이요. 교대 시간 되면 먹으려고요. 그럼 제가 사드릴게요. 감사 인사 겸해서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니요, 꼭 사고 싶어요. 저도 요즘 힘든 일이 있었는데 여기 올 때마다 위로받았거든요. 지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근처 작은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동주는 지은에게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어려움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의 힘든 점은 잘 알아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은 씨는 원래 여기 사세요? 아니요. 서울에서 일하다가 이쪽으로 내려왔어요. 어떤 일 하셨어요? 여러 가지요. 편의점도 하고 식당도 하고 손에 잡히는 일은 다 했어요. 가족은요? 지은의 표정이 잠깐 어두워졌습니다. 가족은 없어요. 어릴 때 헤어졌어요. 동주는 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에서 아픔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 후로 두 사람은 자주 만났습니다. 동주는 지은과 함께 있으면 편안했습니다. 무언가를 꾸미거나 보여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2달쯤 지났을 때 동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은 씨, 저랑 사귀는 거 어때요? 지은은 놀란 듯 그를 바라봤습니다. 제가요? 네. 지은 씨와 함께 있으면 편해요. 이런 기분은 처음이에요. 지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저도 동준 씨와 있으면 좋아요. 오래간만에 마음 편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연인이 되었습니다. 5달이 흘렀습니다. 동준과 지은은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은은 동준의 일이 힘들 때 옆에서 격려해 주었고, 동준은 지은이 아르바이트로 힘들어할 때 함께 걱정해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서로가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동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은 씨, 우리 아버지를 한번 뵙지 않을래요? 지은이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벌써? 내가 인사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죠. 아버지께 꼭 소개하고 싶었어요. 그럼 언제가 좋을까요? 이번 주말 어때요? 지은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주말, 동주는 지은을 데리고 여관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동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은 씨, 미리 말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지금 계신 곳이 좀 예상과 다를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어떤 곳이든 상관없어요. 지은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차가 여관 앞에 멈췄습니다. 지은이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낡은 건물, 꺼져가는 네온 사인, 곰팡이 자국이 남은 외벽. 그 모든 것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여기가 아버님 계신 곳이에요? 지은이 물었습니다. 동주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내 아버지가 여관 운영하면서 지내세요. 너무 놀랐죠?
지은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정겨운데요? 정겹다고? 네. 왠지 사람 사는 느낌이 나요. 요즘엔 이런 곳 보기 힘들잖아요. 동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정원의 반응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달랐습니다. 두 사람이 여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로비에는 한도식이 낡은 카운터 뒤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지은을 보자 가만히 눈으로 훑었습니다. 아버지, 인사드려요. 윤지은이라고 합니다. 지은이 공손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도식은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먼 길 오느라 수고했구나. 아니에요.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도식은 지은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살피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와 앉아라. 도식이 여관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세 사람은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낡은 탁자와 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벽지는 군데군데 떨어져 있었고 형광등은 깜빡거렸습니다. 지은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여기서 오래 사셨어요? 꽤 됐지. 10년도 넘었어. 그러시구나. 혼자 계시면 불편하실 텐데. 익숙해졌어. 불편한 건 없어. 도식은 여전히 무뚝뚝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지은의 표정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살폈습니다. 지은이 창밖을 내다보며 말했습니다. 여기 동네가 조용해서 좋네요. 복잡한 곳보다 훨씬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 조용한 게 이 동네의 장점이지. 도식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지은 씨, 여기가 불편해 보이진 않나? 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편하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오히려 정이 느껴져요. 깔끔하게 정리하신 것도 보이고요. 도식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그럼 지은 씨, 여기서 며칠 지내보는 건 어떻겠나? 동준이 놀라서 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무슨... 아니야. 우리 집을 제대로 보려면 며칠은 지내봐야지. 지은 씨 생각은 어떤가? 지은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곧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제게는 새로운 경험이 될 것 같아요. 도식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와서 지내보게나. 방 하나 내줄 테니. 그날 저녁 지은이 돌아간 뒤 동준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왜 갑자기 여기서 지내보라고 하신 거예요? 도식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말과 행동은 다를 수 있어. 진짜 모습은 함께 살아봐야 한다. 동준은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눈빛 속에는 무언가 깊은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지은은 여관에서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도식이 내준 방은 2층 구석에 있는 작은 방이었습니다. 낮에는 편의점에서 일하고 저녁에 여관으로 돌아온 지은은 짐을 정리하고 나서 도식에게 물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을까요? 아니야. 그냥 편히 쉬어라. 아버님이 일하시는데 저도 도와야죠. 도식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카운터 정리 좀 도와줄래? 네, 그럼요. 지은은 낡은 카운터 앞으로 가서 먼지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숙박 명부도 정리하고 열쇠들도 가지런히 정돈했습니다. 손놀림이 능숙했습니다. 도식은 멀찍이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첫날 밤은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둘째 날 새벽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습니다. 지은은 시끄러운 소리에 깼습니다. 층계를 올라오는 발자국 소리와 고함 소리였습니다.
아, 여기 사람 없어? 방 있으면 내놔. 지은은 급히 옷을 챙겨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1층 카운터 앞에는 술에 취한 남자들 서너 명이 서 있었습니다. 도식이 이미 카운터 앞에 나와 있었습니다. 손님들, 조용히 좀 해주십시오. 다른 손님들이 자고 계십니다. 뭐, 자고 있으면 어쩌라고. 우리도 잘방 달라니까. 한 남자가 카운터를 주먹으로 쾅 쳤습니다. 도식은 무표정한 얼굴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방은 있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해주셔야 합니다. 알았어, 알았다고. 빨리 방이나 내놔. 그때 지은이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남자들이 그녀를 보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 여기 아가씨도 있네. 아가씨, 우리 방 좀 안내해줘. 지은은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카운터 뒤로 갔습니다. 도식의 옆에 섰습니다. 손님들, 이쪽입니다.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은이 열쇠를 들고 앞장섰습니다. 남자들이 비틀거리며 따라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한 남자가 벽에 기대며 중얼거렸습니다. 여기 진짜 낡았네. 곰팡이 냄새 나는 거 아니야? 그래도 자기는 해야지 뭐. 지은은 아무 말 없이 방문을 열었습니다. 여기입니다. 편히 쉬세요. 야, 고마워. 아가씨 덕분이네. 남자들이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한 남자가 비틀거리다가 복도에 놓여있던 소화기를 발로 차버렸습니다. 소화기가 쿵 하는 소리를 내며 바닥에 굴렀습니다. 어이쿠, 내가 찼나? 괜찮아. 들어가서 자자. 남자들이 방문을 닫았습니다. 지은은 바닥에 굴러다니는 소화기를 주워서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복도를 한 번 더 살폈습니다. 도식이 복도 끝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은이 돌아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손님들 방에 다 들어가셨어요. 고생했구나.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인걸요. 도식은 지은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무섭지 않았나? 조금은요. 하지만 화를 내면 상황만 더 나빠지잖아요. 일단 안전하게 모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도식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래. 잘했다. 이제 들어가서 쉬어라. 네. 아버님도 주무세요. 지은이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도식은 그녀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준이 여관을 찾아왔습니다. 지은 씨, 어제 괜찮았어요? 네, 괜찮았어요. 왜요? 아버지가 전화하셨어요. 어젯밤에 취객들이 소란을 피웠다고. 지은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 그거 별일 아니었어요. 손님들이 좀 취하셨을 뿐인걸요. 무섭지 않았어요? 조금은. 하지만 어쩌겠어요. 여기가 여관인데. 동주는 지은을 끌어안았습니다. 고생했어요. 미안해요. 괜찮아요. 나 이런 거 익숙해요. 하지만 동주는 몰랐습니다. 도식이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지은의 침착함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도식은 창가에 서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조금씩 변화가 일고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저녁 6시쯤 갑자기 2층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물세요. 물. 지은이 급히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2층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손님, 무슨 일이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중년 남자가 화가 난 얼굴로 나왔습니다. 아니,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지은이 방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천장 한쪽에서 물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지은은 급히 1층으로 내려가 도식에게 알렸습니다. 아버님, 203호 천장에서 물이 새요. 도식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3층 화장실에서 새는 모양이구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물통이랑 수건 가져와라. 내가 3층 올라가서 확인해 볼게. 지은은 창고로 달려가 큰 양동이와 수건을 여러 장 가져왔습니다. 203호로 들어가 바닥에 양동이를 놓고 젖은 바닥을 수건으로 닦기 시작했습니다. 손님이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여관이 이래요? 천장에서 물이 새고 말이야.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바로 수리하겠습니다. 수리는 무슨, 당장 방 바꿔줘요.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지은은 1층으로 내려가 빈 방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2층 5호실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급히 그 방을 청소하고 이불을 새로 깔았습니다. 그 사이 동준이 여관에 도착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물이 새서 손님분이 화나셨어요. 방 바꿔드려야 해요. 내가 도와줄게요. 두 사람은 함께 손님의 짐을 5호실로 옮겼습니다. 손님은 투덜거리면서도 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해주세요. 네, 정말 죄송합니다. 불편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손님이 문을 닫았습니다. 지은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고생했어요. 동준이 지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아니야. 당연히 해야 할 일인걸요. 그때 도식이 3층에서 내려왔습니다. 손에는 공구가 들려 있었습니다. 4층 화장실 배관이 새는 거였어. 임시로 막았는데 내일 수리 기사 불러야겠다. 아버님, 수고하셨어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너도 고생했구나. 손님 응대 잘했어. 도식의 말에는 조금 전과 다른 온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밤 10시쯤 이번에는 6호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기 난방이 안 나와요. 추워 죽겠어요. 지은이 전화를 받고 동준을 쳐다봤습니다. 동준 씨, 보일러도 고장 난 것 같아요. 도식이 지하 보일러실로 내려갔습니다. 동준과 지은도 따라갔습니다. 보일러실은 어두웠고 기름 냄새가 났습니다. 도식이 보일러를 살피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래돼서 부품이 나갔어. 오늘 밤은 어떻게든 넘겨야 하는데 손님들한테 전기장판이라도 드릴까요? 지은이 물었습니다. 창고에 몇 개 있긴 한데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지은은 창고로 달려가 전기장판 3개를 찾아냈습니다. 먼지를 털고 깨끗이 닦은 뒤 난방이 안 나오는 방들로 가져다 드렸습니다. 손님, 정말 죄송합니다. 보일러 고장이 나서 오늘 밤은 이걸로 사용해 주세요. 내일 바로 고치겠습니다. 손님들은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지은의 정성 어린 사과에 화를 사기는 듯 했습니다. 에휴, 알겠어요. 어쩔 수 없죠. 정말 죄송합니다. 지은이 방마다 전기장판을 깔아드리고 나니 벌써 자정이 넘어 있었습니다. 도식이 로비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은이 지친 얼굴로 내려왔습니다. 아버님, 다 드렸어요. 고생 많았다. 괜찮아요. 손님들이 편히 주무시면 됐어요. 도식은 지은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도망가고 싶지 않았나? 지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힘들다고 도망가는 건 부끄러운 거죠. 도식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분명하게.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그날 밤 도식은 혼자 앉아 오래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진짜일지도 모른다고. 이번엔 다를지도 모른다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은은 여관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매일 아침 카운터를 정리하고 손님들을 응대하고
청소도 거들었습니다. 도식은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지은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지은이 카운터에서 장부를 정리하고 있을 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네, 성경여관입니다. 지은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도식 씨 계시나요? 건물주입니다. 잠시만요. 지은은 안쪽 방으로 가서 도식을 불렀습니다. 아버님, 건물주분께서 전화 주셨어요. 도식이 나와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은은 카운터로 돌아가려다가 도식의 목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네, 저인데요. 이번 달 월세 말씀이시죠? 죄송합니다. 이번 달은 좀 어렵습니다. 지은이 깜짝 놀라 도식을 돌아봤습니다. 도식은 여전히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손님이 많지 않아서요. 다음 달에 같이 드리면 안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준비해 보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도식은 전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은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월세도 어려울 정도라니. 그녀는 조용히 도식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버님, 신경 쓰지 마라. 늘 있는 일이야. 도식은 무덤덤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뭐 도와드릴 일 없을까요? 괜찮아. 알아서 할게. 도식은 그렇게 말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녁이 되어 동준이 여관을 찾아왔습니다. 지은이 그를 보자마자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왜 그래요? 동준 씨, 오늘 건물주분한테 전화 왔었어요. 무슨 전화? 월세 독촉 전화요. 아버님이 이번 달은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동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월세도 못 낼 정도면 정말 힘드신 거 아니에요? 동준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진짜 형편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몰랐습니다. 지은 씨, 동준 씨, 제가 편의점 월급 받으면 조금이라도 보태드릴게요. 얼마 안 되지만요. 동준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요. 왜요? 우리 곧 가족 될 사람들인데요. 힘들 때 도와야죠. 지은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근데 지은 씨, 이런 상황이 부끄럽지 않아요? 동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부끄러운 건 힘들다고 사람을 버리는 거죠. 동준 씨,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 때 함께 있는 게 가족이잖아요. 도망가는 게 부끄러운 거지. 같이 버티는 게 뭐가 부끄러워요? 동준은 지은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여관 2층 창가에서 도식이 그 모습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들리지 않았지만 지은의 표정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도식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도식은 낡은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지난 일주일 동안 지은의 행동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침착하게 새벽 취객을 대응한 것, 누수사고 처리에 같이 애쓰고 월세 독촉 상황을 함께 해결하려 한 것 등이 말이죠. 마지막 줄에 적었습니다. 진심이 맞는 것 같다. 하지만 그는 아직 마지막 시험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유혹. 돈과 지위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도식은 서랍에서 오래된 전화번호부를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장민호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랜 지인의 아들, 지금은 재개발 시행사 비서실장으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도식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확인만 남았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지은이 편의점에서 일을 마치고 나오는데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실례합니다. 윤지은 씨 맞으시죠?
고급 정장 차림의 남자가 말을 걸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장민호라고 합니다. 이 지역 재개발 사업을 담당하는 시행사 비서실장이에요. 남자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명함에는 대형 건설사 계열 회사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게 무슨 일로? 갑자기 찾아뵈어 죄송합니다. 사실 지은 씨께 좋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요. 식사 한번 같이 하시면서 얘기 나눌 수 있을까요? 지은은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를 왜 찾으신 거예요? 제가 이 동네를 조사하다가 지은 씨를 알게 됐어요. 성실하고 책임감 있다고 평판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한동준 씨 아버님이 운영하시는 성경여관과도 관련이 있으시고요. 장민호의 말투는 부드러웠습니다. 그냥 한번 만나서 이야기 나눠요. 지은 씨한테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지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틀 후 장민호가 지정한 시내의 고급 레스토랑으로 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쪽입니다. 장민호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맞았습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저희 회사에서 이 지역 재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규모가 상당히 큰 사업이죠. 장민호는 서류 몇 장을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재개발 계획도였습니다. 이 빨간색 구역이 우선 매입 대상인데요. 여기 보이시죠? 성경여관이 있는 부지예요. 지은이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저희가 그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한도식 씨께서 쉽게 응하시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은 씨께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무슨 제안이요? 저희 회사 기획팀에 들어오세요. 정직원으로요. 지은이 놀란 표정으로 그를 쳐다봤습니다. 저를요? 네. 이 재개발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는 겁니다. 지은 씨는 이 동네를 잘 아시고 특히 한도식 씨와 가까운 사이시잖아요. 장민호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고용계약서 초안이었습니다. 월급은 300만 원부터 시작이에요. 보너스 별도고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그러니까 한도식 씨를 설득해서 부지 매각이 성사되면 별도로 성과급을 드립니다. 저보고 아버님을 설득하라는 말씀이신가요? 설득이라기보다는 소통이죠. 지은 씨가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한도식 씨도 손해보는 일이 아니에요. 저희가 시세보다 높게 매입할 테니까요. 장민호는 계약서를 지은 쪽으로 밀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일하시면 지은 씨 커리어에도 엄청난 도움이 될 거예요. 대형 건설사 계열사 정직원이라는 타이틀, 재개발 프로젝트 경험. 이런 경력 쌓으면 앞으로 어디 가서도 인정받아요. 지은 씨, 지금은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근근히 살고 계시잖아요. 한동준 씨도 프리랜서라 수입이 불안정하고, 하지만 지은 씨가 이 회사 들어오시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요. 장민호는 잠시 멈추었다가 의미심장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회사에서 일하다 보면 더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게 돼요. 안정적이고 미래가 보이는 사람들이요. 지은이 고개를 들어 그를 쳐다봤습니다. 더 좋은 사람들이요? 네.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동준 씨가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미래가 불확실하잖아요. 지은 씨는 안정된 삶을 살 자격이 있어요. 고아원에서 혼자 힘으로 여기까지 오신 거 알아요. 이제는 편하게 사실 때도 됐잖아요. 장민호는 명함과 함께 계약서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일주일만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한도식 씨랑 한번 진지하게 대화해 보세요. 재개발되면 그분도 보상금 받고 더 나은 곳으로 가실 수 있어요. 모두에게 좋은 일이에요. 지은은 한참 동안 테이블 위의 서류들을 바라봤습니다. 안정적인 월급과 보너스 정직원 전문 커리어.
더 나은 미래.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은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장민호의 제안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동준 씨의 얼굴도 떠올랐습니다. 여관에서 함께 물을 닦던 순간, 추운 밤 함께 전기장판을 나르던 순간들이요. 다음 날 저녁 지은은 일을 마치고 여관으로 왔습니다. 동준은 편집일로 외출한 상태였고 도식만 카운터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님, 지은이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왔구나. 앉아라. 도식이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지은은 천천히 앉았습니다. 아버님, 며칠 전에 이상한 제안을 받았어요. 이상한 제안? 재개발 회사 사람이 저한테 일자리를 제안했어요. 월급도 괜찮고 정직원이래요. 도식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었어요. 아버님을 설득해서 이 여관 부지를 팔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더 좋은 사람을 만나라고 했어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솔직히 흔들렸어요. 평생 편의점 아르바이트만 하면서 살 순 없잖아요. 안정적인 직장도 갖고 싶고 편하게 살고도 싶고. 도식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요. 지은이 고개를 들어 도식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전 그 제안을 거절했어요. 왜? 제가 원하는 건 편한 인생이 아니라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배신하지 않는 삶이에요. 돈 때문에 동준 씨를 떠나는 건 제가 저를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지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님, 저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평생 가족이 없었어요. 근데 동준 씨를 만나고 여기 와서 처음으로 가족이 생긴 것 같았어요. 그게 돈보다 훨씬 소중해요. 도식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카운터 뒤로 갔습니다. 낡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서 오래된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지은아, 이리 와봐라. 도식이 파일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 있던 건 숙박 명부가 아니었습니다. 물류센터 임대계약서, 항만창고 지분 서류, 재개발 부지 소유권 문서, 비공개법인 통장 사본, 1,000억은 좋게 넘어 보이는 재산 목록이었습니다. 지은은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나는 가난하지 않아. 전국의 물류센터랑 창고를 가진 사람이야. 도식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나는 돈 때문에 가족이 무너지는 걸 너무 많이 봤어. 내 친구들이 그랬고, 내 친척들도 그랬어. 돈 때문에 서로 등지고 법정까지 가는 걸 봤지. 도식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지은이 내가 동준이 옆에 진짜로 남을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었어. 가난한 척하면서 힘든 일 겪게 하면서 마지막엔 큰 유혹까지 주면서. 그런데 너는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어. 새벽에 취객이 와도 물이 새도 월세를 못 낸다 해도 큰 회사에서 일자리 준다 해도. 도식은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겪은 불편은 내 불신의 대가였어. 용서해다오. 지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님, 이제야 알겠어. 내가 너 같은 며느리를 찾고 있었구나.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동준이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지은 씨 왜 울어요? 도식이 아들을 돌아봤습니다. 동준아, 이제 여관 정리하자. 우리 제대로 된 곳에서 살자. 네. 그리고 너와 지은이한테 재산 넘기는 준비 시작할 거다. 지은이 깜짝 놀라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희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도식이 미소 지었습니다. 나도 알아. 내가 돈을 원하지 않는다는 걸. 그래서 너희에게 주는 거야. 하지만 당장 다 주진 않을 거야.
대신 너희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시간과 안전망은 만들어주마. 돈은 도구야. 사람을 시험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거지. 도식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준아, 잘 들어라. 일을 키우고 싶으면 아버지가 투자해주마. 그러나 사람을 잃는 방식으로 성공하지는 마라. 동주는 아버지와 지은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석 달 뒤 세 사람은 조용한 주택가의 따뜻한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화려하진 않았지만 넓고 편안한 곳이었습니다. 집 앞에는 작은 정원이 있었고 거실에는 햇살이 가득 들어왔습니다. 지은은 창가에 서서 마당을 바라봤습니다. 동준이 뒤에서 그녀를 안았습니다. 행복해? 응. 제가 원했던 건 이거였어요. 큰 집도 많은 돈도 아니고 그냥 함께 있을 수 있는 가족. 도식이 차를 들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자, 다들 차나 한잔 하자. 세 사람은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따뜻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지은은 생각했습니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함께할 사람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이죠.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돈보다 중요한 건 진실한 마음으로 함께하는 사람이 아닐까요?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댓글로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도 여러분 곁에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